인간의 열정은 진짜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열정, 사랑, 에너지 등등은 다 소모적입니다. 감정들을 느끼세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세요. 아니면 웃기도 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잡다람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고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또는 좋지 못한 성장기의 경험 때문에 생긴 정서가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서라는 것은 제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드러나는데요.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긍정적이고 좋았던 일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부업으로 주식을 자동 거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제 자산을 운용시키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난 몇 년간 매년 연봉의 10% 정도를 벌어다 주었는데도 하루라도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루 기분이 매몰되고 나면 괴로운 기분이 듭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저는 저의 객관적인 상황을 스스로에게 설득하고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 절망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되새깁니다. 산책하면서 스스로를 환기시키고 왜 손해를 보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되짚어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지나면 스스로도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느낌이 드는 곳에 돌아옵니다. 제가 느끼는 문제는 한번 지옥에 빠졌다 나오는 이 상황 자체가 좋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경각심을 느끼지 않아도 저는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할 텐데 괴로워하면서 성장하는 것에는 이제 자살의 유혹도 느끼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힘들어하는 지금도 객관적인 상황으로 저는 행복하고 여유가 있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대 상위 1% 정도의 소득과 차 2대가 있고 취미형 바이크도 한 대, 심지어 수도권의 아파트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자살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살이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라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중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민감도를 되돌리고 행복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거는 사연자분이 지금 같이 계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으니 해드릴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불행하느냐? 사실 능력 있는 거랑 불행한 거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릇에 빵꾸가 나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스스로를 설득하고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 절망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되새기고 일련의 과정이 지나면 스스로도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든다. 근데 이렇게 지옥에 빠졌다 나오는 상황 자체가 좋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 맞아요.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제 상황에 좀 빗대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자기가 우울감을 느끼고 거기서 돌아오는 과정들이 힘들다라는 그거 자체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더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정말 충분히 많은 돈도 있고 성과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무대에 나가면은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가족도 꾸려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링킨파크 보컬이었던 체스터 베닝턴이 있죠. 체스터 베닝턴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공개됐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되게 마음 아파했었어요. 왜냐면은 자살하기 거의 한 12시간 전인가 그런데 가족들이랑 깔깔대면서 재밌게 놀고 있었거든. 그리고 어렸을 때 그런 성폭행 당한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그랬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정말 오랜 시간 잘 버텨왔었거든. 그런데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게 사람들이 그 우울감을 이겨내질 못해서 그래 결과적으로 우울감을 이겨내지 못했었지.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니 우울한 거 그거 털어내고 일어나면 그만 아닌가? 그렇게 우울한 거를 못 이겨내서 죽는 건가? 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우울감을 단기적으로 못 이겨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평생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우울증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살아가고 그런데 그거를 다시 반복할 힘이 없는 거야 이제. 분명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우울감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도 생겼고 그리고 굉장히 능숙해졌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바꿔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의 삶이 훨씬 나아졌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방송하면서 밥 먹듯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인간의 열정은 진짜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열정, 사랑, 에너지 등등은 다 소모적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감들을 이겨내는데 아무리 능숙해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계속 체력을 잡아먹는다는 소리예요. 정신적인 체력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도 크게 공감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납득을 시켜드릴 수 있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연예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유튜버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악플에 상처를 안 받나요? 상처를 어떻게 안 받아요? 욕먹는데 사람이 어떻게 기분이 안 나빠요? 욕먹는 거는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름대로 컨트롤하는 방법들이 생기고, 그리고 최대한 잘 복구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데미지는 계속 쌓입니다. 그거를 아무리 아닌 척 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거든요. 기계가 아니거든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 나는 솔직히 하나라고 생각해요. 참아오고 그리고 잘 버텨내고 이겨내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벼랑 끝에 있었을 때 툭 누가 민 거야. 자기가 그렇게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버티는데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다 끌어다 쓰고 그게 고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작은 거 하나에도 툭 넘어가서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연자분도 똑같아요. 계속 그런 우울감들이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살할 것 같다.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살의 유혹을 이제야 느끼게 된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10대 후반부터 진짜 매일같이 자살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게 있어요. 제 20대 초반의 목표는 29살 생일 때까지 사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은 당장 오늘 자살할 것 같거든. 그래서 내 자신이랑 나름대로 합의를 해봤어요. 그래, 딱 10년, 29살 생일 때까지만 살아보자.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보고서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10년짜리 재계약을 하자, 내 스스로랑. 약간 저 스스로 맺은 계약인걸요. 그런데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거를 잊을 만한 어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저런 직업적인 성취입니다. 올해 FA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유하람의 자살 날짜가 될 뻔했던 2025년 8월 25일은 와이프와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죽는 건 딱히 무섭지는 않은데 아픈 게 무서웠어. 진짜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죽는 건데 죽는 것까지 아프고 힘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사연자분 자살할 것 같다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미 그렇게 느끼셨으니까 그렇게 저한테 요청을 주셨겠습니다만은, 근데 한편으로 지금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연자분이 어떤 자살의 유혹에 대해서 이제서야 직면하고 느끼게 된 거, 나는 저 이유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성취가 있었거든. 우울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당장의 우울을 잊고 살아가는 되게 흔한 방법 중 하나가 아드레날린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이브인 형태인 거고, 공연이라던가 아니면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주식도 그렇고 아니면은 본인의 직업적인 능력도 그렇고 뭐 차 2대에다가 취미용 바이크 다 지금 같은 맥락이야. 바이크가 있다, 이거 사실 심상치 않거든요. 어떤 내가 힐링 받을 수 있는, 근데 사실 그게 힐링이 아니거든, 그냥 진통제거든요. 아드레날린 빨 맞아가지고 그거를 당장 넘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넘긴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 다음에 무슨 말 하고 싶으신지 아시죠? 미뤄서 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책을 잘 안 봐요. 책을 잘 안 보는 게 아니라 안 봐요. 그리고 남의 유튜브도 잘 안 봐요. 왜냐면은 내가 진짜 이렇게 쉴 새 없이 떠들고, 그리고 파티를 열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재롱 부리고 또는 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모임 안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들을 끌고 가고, 그러는 과정들에서 느껴지는 속도감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음을 온전하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나에게 스릴과 긴장감을 부여해주고 이 온몸에 살아있음을 전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좋아요. 일단 어쨌든 간에 당장 항상 우울감에 젖어 있는 것보다 낫게 하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속도감을 느끼고 더불어가지고 성취까지 있으면 더 짜릿해요. 그러면 내가 진짜로 어쨌든 간에 잘 살아오고 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요. 그 공황장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대에 서느냐 그러는데, 예술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돌하거나 연예인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진짜 안 좋은 버릇 중 하나가 뭐냐면은 공황이 온 거를 그런 라이브 상황에서 오는 흥분감으로 그거를 환호 들으면서 떼어버려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 무조건 더 크게 오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이미 그런 반복되는 과정을 사연자분이 너무 오래 해왔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상담드릴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나도 그렇거든. 이렇게 와이프랑 행복하게 지내고 있음에도 내 머리를 총으로 뚫어버릴 수 있다고 하면은 대체 얼마나 행복할까를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혼자 놓이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24시간 행복할 수는 없고, 그리고 그때마다 찾아오는 허무함과 공백이라는 것들은 사실 채울 수가 없거든. 사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일단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세요. 지금 사연자분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저 안에서 제가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 얘기가 없어요. 친구랑 만나면서 술 한잔 하는 낙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여자친구한테도 이런 것들이 옮길까봐 걱정이 된다거나, 가족들한테 좀 사랑을 받았으면 달랐을 것 같다라던가 라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없어요. 되게 맞아요. 오로지 혼자 버티고 있고, 아마 이제 바이크도 그렇고 그냥 혼자 독고다이로 살아가시는 분 같거든요. 물론 이제 성장기 경험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얘기를 주시는 거 보니까 솔직히 짐작은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드릴 수 있는 아까 언급했던 두 가지 솔루션이라는 것들이 되게 상반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는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 그러니까 온전히 혼자 있는다는 거라고 해가지고 자기 개발이라든가 바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에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누워가지고 유튜브로든 아니면 스포티파이로든 음악 이렇게 틀으면서 감정들을 느끼세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세요. 아니면 웃기도 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러면서 거울을 종종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솔직히 그냥 하나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고 그리고 사람이 고통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목소리를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이거를 억압하고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할 생각을 안 하거든. 근데 때려잡으면은 그거 안 죽어요. 지금 당장 묻어둘 수는 있겠지. 근데 나중에 다시 더 커져서 돌아오거든요. 그냥 되게 아주 근본적으로 감정들을 자기가 온전히 통제할 수가 있는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연자분이 그런 우울감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그런 것들이 뭐야? 얘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불청객이 자꾸 불쑥불쑥 찾아와가지고 나를 괴롭혀. 그런데 우울감도 사실 자기 자신이라는 거를 느끼고 나면은 나름대로 좀 컨트롤이 됩니다. 그냥 혼자 있으세요. 혼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뭐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유튜브를 보거나 그런 거 말고 그냥 음악을 듣고 책을 보고 그리고 뭐 산책을 하고 뭐 템플스테이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일단 첫 번째로 멈춰야 돼요. 속도감에 절여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멈추는 거를 도저히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와이프가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절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너무 편한 거야. 이제 혼자서 집에 있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그 속도감을 느끼고 싶으니까 괜히 인터넷 커뮤니티 만지작거리고 뭐 일이라도 하고 그리고 방송도 다시 켜고 싶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냥 그렇게 강제로 나를 침묵 속에 두는 환경에 가니까 갑자기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너무 편안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으면서 다시 이제 혼자서 우울을 겪고 그것들을 마주하는 상황들을 하다 보면은 그 감정과 좀 대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 감정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냥 단순하게 우울로 퉁치는 게 아니에요. 내 이 감정은 분노에 가까운가? 분노라면 또 무엇에 대한 분노인가? 슬픔이라면 무엇에 대한 슬픔인가? 고독이라면 어떤 고독인가? 내가 이 고독을 제끼기 위해서는 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고독은 그래서 어떤 사람과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친구를 원하나? 내가 가족을 원하나? 또는 동료를 원하나? 아니면은 이제 말동물을 원하나? 아니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내 말을 들어줄 심심이를 원하나? 대나무 숲이 필요한가? 그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 자신만 압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거울 들여다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인생에서 누렸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20대 초반에 진짜 온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 이제 외롭거나 그러면은 친구 불러가지고 술 마시고 아니면은 이제 여자 만나러 가고 그럴 때 저는 특히나 방학 때 아무도 없는 학교 건물 신문사 그 락구락구에서 혼자 누워가지고 시간을 보냈어요. 반경 500m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그렇게 정막 속에서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는 정막 속에서 그냥 눈 오는 거 보면서 불도 안 켜고 노래 들으면서 이제 거울을 보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내 눈을 보니까 더 직관적으로 많이 느껴지더라고.
너는 그래도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게 참 슬픈 게 뭔 줄 알아요? 사람들이 특히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그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남을 보면 귀신같이 알아차려요. 내가 이런 거 말한 거에 엄청 삔또가 상했구나. 아, 쟤 지금 요즘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아, 쟤 지금 기분 되게 좋아 보이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상태를 진단을 잘 못한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거울을 보면은 화들짝 놀래요. 자기의 감정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이는 걸 처음 봤거든. 울면서 거울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은 진짜 죽고 싶을 때 거울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눈에서 무슨 감정이 느껴지는지, 지금 내 꼴이 어떤지에 대해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우울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안 보고 있거든. 맞아요. 맞아, 텅 비어 있고 눈이 죽어 있고, 만약에 사연자분이 있으신진 모르겠지만은 뭐 쩔친이 또는 자기 자식이 그런 눈, 그런 몸가짐을 하고 있으면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 이런 게 자기 자신이라서 경시한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니까 안 보여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러면은 뭘 원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울을 보는 습관들을 좀 잘 들여야 돼요. 분명히 느껴지는 게 있거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로는, 사실 이거는 제 자의적인 해석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지를 못하더라. 특히나 남자들은. 여자들은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여자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죠. 옛날에 관상에서도 좀 종종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자들은 금고가 한가득 차 있으면은 그냥 그거 가지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높은 수준의 자의식이 만성불안을 일으킨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자의식? 나는 그 자의식이라는 것들이 결국에 객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나오는 상황들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정답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확실히 시도해볼 만은 하다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 그 자의식이라는 것들조차도 사실 객관화하고 나면은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 제가 거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왠 줄 아세요? 정말 자뻑 심한 아마추어 래퍼들 단번에 자의식 과잉 치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녹음시켜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녹음해서 들을 때는 아씨 존나 멋있는데 이러고 있던 놈들도 녹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준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목소리랑 같이 틀어놓으면은 자기도 알아, 자기가 좆밥인 거를. 연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루라도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버티기가 힘듭니다. 근데 사연자분 그게 속도에 중독된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있음을 잘 못 느껴.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 바이크 같은 거예요. 계속 달리잖아. 그리고 더 속도를 내고 싶어지잖아. 근데 평생 달릴 수 있나? 아닐걸요? 사연자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어떤 속도에 중독된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거 진짜 아니야. 그 삶의 속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냥 그 끝에 가드레일에다 들이받고 공중분해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연자분 정도 상태까지 갔으면 난 100%라고 생각해. 맞아요. 벽이 앞에 있어도 들이받게 된다니까? 그게 진짜 그냥 미쳐버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나도 지쳐 있어가지고 삐끗하는 순간에 그 속도를 못 이기고 그냥 와장창창 뛰어나가는 거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연자분. 지금 사연자분은 혼자 두 다리로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이제 자리를 잡고 두 다리로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외발 자전거처럼 멈추면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멈춰야 돼요. 멈춘다는 게 달리기를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잘 달리기 위해서. 맞아요. 멈춘 건데 밀린다는 감정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한참 뛰다 보면은 딱 이렇게 멈췄을 때 몸이 앞으로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뒤에서 등 떠밀듯이 계속 달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니거든. 내 두 다리는 결국에 한계가 있고, 어느 순간에 멈춰서가지고 숨도 고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균형을 찾고, 그리고 그렇게 쉬었기 때문에 다시 뛰어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사실 사연자분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안 들릴 거 알아요. 그런데 살고 싶어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님 그러다 진짜 죽는다고요. 비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진짜 죽는다고요. 그냥 가만히 자기 이야기를 들으세요. 이게 그게 있어요. 자기 두 발로 서는 버릇을 못 들인 사람이 속도에 의존하는 거는 그냥 사상 누각이에요. 기본기가 안 돼 있는데 그냥 그 링 위에다 올려보낸 겁니다. 이제 그거는 그런 얘기들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격투기를 할 때 우리가 펀치를 치잖아요? 펀치를 치는데 사실 치려고 뻗는 것보다 이 펀치를 회수해서 내 가드로 다시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펀치를 뻗었는데 회수가 느리거나 회수가 안 되면은 가드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수가 느리거나 안 돼서 팔이 뻗어나가 있다라는 거는 이꼬르 무슨 소리냐면은 그만큼 자기 자세가 흐트러졌다는 소리예요. 중심이 안 잡힌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카운터 펀치를 맞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펀치 회수를 안 배우고 또는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로 링 위에 올라가는 선수들. 그래서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못하느냐? 아니에요.
펀치 회수 능력도 진짜 거의 안 되는데 특히나 종합격 투기 쪽에서는 세계 챔피언 되는 경우도 왁왁 있었습니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발전해가지고 경량급에선 그런 건 잘 안 나오지만 헤비급에서는 여전히 그런 선수들이 좀 제법 있죠. 근데 이런 선수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능력이 떨어지는 순간 그거를 비집고 들어오는 카운터 펀치를 때리고 그런 것들을 맷집으로 버티고 자기가 그냥 더 빠르고 더 세게 때려가지고 때려 눕힐 수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기량이 떨어지는 순간 진짜 그냥 와장창창 개박살 나고 다녀요. 왜냐면은 아니 네가 때리는 감각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네 허점 투성이인 거를 네 육체빨로 버티고 있었던 거잖아. 너 그 육체 쇠약하고 나면 너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가연자분 같은 경우에가 그래요. 그렇게 끊임없이 달렸을 때 성과가 느껴졌으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되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멈춘다는 것도 이제 와서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하거나 부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숨쉬는 것만큼 그 역치가 낮아져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방치하고 주말이라도 가만히 있어 볼까요? 그리고 솔직히 사연자분도 지금 알고 있지 않아요?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상위 1%의 수입, 여기서 상위 0.1%가 되면 사연자분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10%가 되면은 갑자기 더 불행해질 것 같아요? 아닐걸? 진짜 주말이라도 가만히 있으시고 그냥 네 지금 멈춘다는 거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다 하세요. 일 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휴일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6일이라잖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휴일에도 재정비하고 다음날에 일 뭐 할지 찾아보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 어느 순간 머릿속에 회로가 하얗게 타버린 것처럼 뭔가 정신착란 같은 게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하루 쉴 때는 진짜 쓰레기처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짜 아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제 누워가지고 노래 듣고 인터넷 하고 핸드폰 게임하고 와이프한테 뽀뽀하고 그러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확실히 낫더라. 정말 삶의 질이 아예 달라져요. 그리고 난 솔직히 이거 일주일에 이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리고 약간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만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쉬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솔직히 지금 그 정도 상황이면은 사연자분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 솔직히. 젊은이들이 갑자기 다 버리고 세계 일주 1년씩 떠나고 그러겠어요. 그런 것들을 버리더라도 멈춰 서가지고 나를 보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 부업에 대한 것도 그래.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주식 안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지금 이제 주말도 주말인데요. 사연자분, 내가 지금 저 주식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뭐 지금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이시잖아요? 지금 거기서 나오는 수입의 변화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 근데 그거 없다고 해가지고 생활 안 되나요? 아니잖아. 저거 없어도 최소 상위 5% 아니에요? 수입적으로? 근데 저거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 저거를 왜 하게 되는지도 알 것 같아. 왜냐면은 퇴근하고 나서도 일을 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아니야. 지금 그것 때문에 사연자분이 퇴근하고 나서도 본인을 가만히 냅두지를 못해. 퇴근하고 나서뿐만이 아니야. 주말에도 그래. 계속 그렇게 속도감에 취해 있는 거 아니고서는 제정신을 못 견디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되게 건실한 방향으로 그런 속도감을 느끼고 거기에 취했기 때문에 이런 돈을 벌고 그러기는 한 겁니다만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연자분 뭐 비유가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섹스 중독자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사실. 계속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는 거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도파민이 돌고 아드레날린을 느끼고 온몸에 그 근육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들을 느끼지 않으면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거든. 사연자분이 지금 그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사연자분이 지금 겉보기에 건실해 보이는 거지 결국에 쾌락 중독이에요, 그거. 중독은 언제든 간에 결국에 사람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어쩌다 보니까 그 뒷이야기가 좀 많이 밀렸는데요. 바이크를 탈 때 느낍니다. 그러니까요. 사연자분 그거 좋거든요? 좋은데 맞아. 지금 사연자분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도파민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되게 무서운 거 알려드릴까요? 지금 이제 사연자분이 저거 주식하면서 하루라도 손해를 보는 거래를 보면 기분이 안 좋다 그러는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연자분의 그런 감정을 끊임없이 흔들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게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돈도 충분히 있고 인기도 많고 권력도 있고 또는 명예도 있는 사람들이 여자에 빠지고 약에 중독되는 것들이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이제 내가 성과를 내도 내가 뭔가 즐겁지가 않으니까 되게 원초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본능적으로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들 만한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 거야. 왜 배울 거 다 배우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정치인들이 여자들한테 놀아나는 줄 아세요? 왜 정사를 아무리 남자들이
남자들이 지배해도 야사를 여자들이 지배하는 줄 아세요? 어떤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결국에 그 끝에 남아있는 게 공허니까 자기 인생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그것들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게 마약이고 여자인 거고, 그 중에서도 여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런 자기 의도대로 휘두를 수가 있으니까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여자가 갖고 있는 권력이에요. 그런데 사연자분이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거보다는 훨씬 덜 유해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다를 게 없어. 그냥 5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 분명히 차이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저 바이크 보고서 사실 빵 느꼈어. 바이크라는 것 자체가 그렇거든. 도박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성과로 쌓아 올리는 그런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계시는 건데, 알잖아. 그렇게 상위 1%의 돈을 벌었는데 행복했어요? 아니니까 나한테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 그리고 여기서 제가 방금 뭐 여자, 도박, 마약 그런 거 얘기했는데 그거 하나 더 있어요. 종교. 왜냐면은 하느님의 뜻대로 움직이면은 내 이 공허함이 채워질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에다가 돈 때려받고 그렇게 되는 거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중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뇌가 녹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연자분이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당연하죠. 왜냐면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였어요. 저는 쉴 때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쉴 때는 이러면은 이제 뒤처지는 것 같고, 이래야 될 것 같고 해가지고 마음 편히 쉬지를 못해. 제대로 쉬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일 뒤적여. 근데 막상 일을 하려고 딱 앉으면은 쉬고 싶어. 미치는 거야. 사연자분도 이런 감정 지금 이미 비슷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악순환이에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말 두렵지만 그럼에도 쉬어야 돼요. 처음에 쉬면은 자기도 어색할 거야. 뭐하냐? 쉬면서 뭐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누워가지고 그냥 핸드폰만 해도 되고요. 미친듯이 게임을 해도 되고요. 산책을 해도 되고요. 그냥 음악 들으면서 탱자탱자 놀아도 되고요. TV 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10시간 동안 있어도 돼요. 10시간이 뭐야? 24시간 있어도 돼요. 그게 그거거든요. 바이크를 타시잖아요. 엔진을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좆대죠. 엔진을 식히고 쉬어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동을 껐다고 해가지고 바이크가 다시 못 달리나요? 아니에요. 시동을 끄고 엔진을 식혀주니까 다음에 다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부하를 계속 주고 있는 것밖에 안 돼. 제일 멍청한 게 일터에서 사적인 고민하고 퇴근해서 일 걱정하는 건데, 맞아. 그래서 막상 사연자분이 그래요, 뭐 이제 진짜 아싸리 그냥 1년 안식년을 가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아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근데 아니야, 생각해보면 좀 그런 것 같아. 오히려 어쩌면 사연자분한테는 진짜 안식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근데 일단 당장 사연자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수위로 말씀드린다고 하자면은 그냥 하루하루 쉬는 버릇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행이 되게 좋은 여가 수단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사연자분처럼 충분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냥 배낭여행 다니면서 멀리 돌아다니세요. 그러면은 이제 자동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에 제약이 걸리잖아요. 뭐 해외 나가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본인을 돌아보세요. 그냥 휴가 내고 일주일이라도 쉬어보세요. 처음에 한 며칠 뭐하지? 하면서 괜히 이제 주식 다시 들여다보게 될 건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은 첫 일주일짜리 휴가를 하고서 돌아오면은 아마 그래도 일하는 게 낫지 싶을 거야. 그런데 아마 본인도 어렴풋이 느낄 거예요. 이게 갑자기 몸이 좀 가벼워졌다는 거를. 생각해보면 연휴를 만들어도 회사 일 때문에 못했던 다른 일, 해야 할 일만 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맞아요. 사연자분, 그리고 사실 저도 아직 그러고 있어요. 오후 시간이 되면 다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휴일에도 뭔가 하고 싶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그 관성만 한번 벗어나면은 얼마나 내가 바보같이 살았는가를 알게 돼요. 진짜 한심해져.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사연자분 그 직장 동료랑 술 마시고 그런 것도 안 하죠, 사실. 독고다이 스타일인 것 같거든. 가족들이랑도 이제 연락을 자주 하고 지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 동기들과 많이 친해서 4년 정도 룸메이트로 같이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말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진짜 다행이다. 그렇게 알아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그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더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사람이 인생 혼자 살라고 하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아까 종교, 뭐 여자, 뭐 마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종교는 그런 마약적인 성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되게 강력한 수단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런 게 종교가 있고요. 어쩌면은 이제 뭐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은 와이프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자식이 진짜 제일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있다?
사람이 혼자 살 때는 조금 불편하거나 자기가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해도 이 시탈 뭐 이래도 그냥 대충 살다 뒤지지 뭐 이렇게 돼. 그런데 특히나 자식이 생기면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내가 망가지고 내가 힘들면 이게 애한테 영향이 가겠구나. 나 없으면 어떻게 사냐? 맞아요. 나는 불편해도 우리 애가 그리고 내 와이프가 불편한 건 못 참게 되거든. 맞아요. 힘들 때 애 사진 한번 보고 한숨 쉬고 다시 챙긴다. 그래서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정말 많은 경우에 결혼을 후회하는 사람은 있어도 애 낳는 걸 후회하는 사람은 진짜 드물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이게 사람이 혼자만을 위해서 살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야. 사람은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될 무언가를 찾게 돼요. 그게 어떤 때는 이제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요. 왜냐면은 사람은 감사를 받고 싶어 하거든. 고마움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게 가치가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가, 종교, 업계 이런 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용당해. 근데 가족은 좀 달라요. 물론 가족도 이용하는 가족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리스크가 훨씬 낮은 데다가 맞아. 내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것, 내 식구들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나에게 감정적인 보상을 주는 게 없어요. 국가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야. 사실 내 자신만 위한다면 할 필요는 없지만 나보다 더 거대한 것을 위해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일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바로 서야 된다 라는 것들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서게 만들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가족이 제일 건강합니다. 스스로의 안에서는 살아갈 만한 가치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도 저는 헌신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 같은 경우가 되게 어떤 부분에서는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그런 성취나 존경을 위해서 목숨 걸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한마디만 해줘도 사실 솔루션이 됩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은 이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어. 그랬는데 답을 못 찾은 거야. 근데 그러면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혼자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 결국에 답을 못 찾았잖아. 그런데 맞아. 스스로의 안에서는 계속 살아갈 만한 가치를 찾기 힘들다. 그런데 헌신할 만한 사람도 없다. 헌신할 만한 사람 이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보신 적이 없을걸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지조차도 딱히 없어 지금. 맞아요. 사람들이랑 함께하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자체를 지금 잘 모르십니다. 그냥 정말 학교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강제로 같은 공간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가 생겼던 그 옛날 친구들 말고는 교류하는 사람도 없어. 그 사람들이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기는 한데 사실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한국인들 특히나 그래. 대학교가 친구 사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개소리 좀 하지 마. 그 이후에는 직업적으로만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요. 다 이제 취미생활하고 그러면서 뜻을 같이 하고 관심사를 공유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하게 갖고 있으면요. 친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네요.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굳이 관심을 쏟지 않아도 흥미를 확 끌게 하는 사건들을 익히는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진짜 마음을 다 터놓고 살아야 되는 친구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여자친구와 여사친만 있다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고백하는 거 진짜 서툴다. 당연하지. 왜냐면 중간에 있는 여러 층위들을 다 스킵을 해버렸으니까. 밥 같이 먹을 수 있는 여사친, 영화 같이 볼 수 있는 여사친, 데이트할 수 있는 여사친, 뭐 잠자리 같이 할 수 있는 여사친, 여자친구였는데 여사친이 된 케이스, 진짜로 여사친으로도 두기 싫은 케이스 등등등 층위가 너무나도 다양한데 그거를 싹 다 퉁쳐버리고 여자 사람 친구는 그냥 이성적인 호감이 없는 친구야.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니면은 나는 여자친구야. 로 가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사연자분들도 솔직히 똑같아요. 친구 아니면은 남이야. 소모임 같은 곳을 나가도 진부한 사람들이 많아서 관심이 가진 않습니다. 그게 아직 트라이 횟수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대화를 느낄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게 어떤 유형이냐면요. 인문학적 소양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그룹들이거든요. 철학 모임 같은 거예요. 지금 사연자분이 나를 보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난 솔직히 이해가 돼. 이거는 홍보 아니고요. 지금 약간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게 소모임이라는 앱에 필로소피라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 나가보면 좀 도움될 겁니다.
사연자분이 왜 그렇게 느끼시는지 알아. 나도 이제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계속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애들이랑 말이 안 통해. 재미가 없어. 왜냐면은 얘네들은 인생의 목표도 없고 내가 하는 얘기들이 다 지루하게 느껴져. 걔네들한테는. 그런데 나는 걔네들이랑 아니 이렇게 진부하고 영양가 없는 얘기를 왜 하지 하는데 그냥 그게 걔네들이 못나고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야. 서로 사는 층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층위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야. 사람들은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울리는 무리와 그리고 가볍게 어울리는 무리와 상종할 수 없는 무리들을 계속 다 분류를 하고 자기가 어디에 속하고 어느 곳에 가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지를 계속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연자분한테 지금 그 필로소피란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렇게 인문학적 소양이 있고 자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할 수 있는 곳에 나가면은 사연자분 만족하실 거예요. 사실 바이크 모임도 사실 사연자분한테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사연자분처럼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속도광들일 테니까 대부분은. 정말 이렇게 고민이 깊고 독특한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속할 그룹들을 찾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내 이름을 알리는 일들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제 경험상 검증된 모임을 추천해 드린 거고 다양한 그룹에서의 스스로의 또 다른 모습을 찾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방장도 결국 오래가고 남길 만한 사람들 찾는 데 도움되려고 이것저것 못 비트는 것 같기도 해. 맞아요. 저는 결국에 저랑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평생 같이 하지 않더라도 당장 오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제가 이제 방송상에서 저 친구는 저래요 라고 언급하는 그 친구 하나 있잖아. 내가 그 친구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진지하고 이제 분위기 잡는 거 못 참고 그래가지고 내가 걔 칭찬하면은 아 뒷담 깠네 크크 막 그러고 아 나는 님 팬은 아닌데 크크 이러면서 뭐라 하고 잡다한 파티 한다니까 와 재미없다 안 간다 그러지만은 생각보다 이제 진짜 세심하게 신경도 많이 써주고 아무리 그렇게 츤츤거려도 기본적으로 진짜 엄청 열정 있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내가 알고 느끼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사실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에너지와 무언가 꽂히는 거 있으면은 이제 다 들이받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기 취향에 있어가지고 엄청 심도 있게 파고드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되게 영감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2024년 최고의 수학은 당연히 와이프고 그리고 둘째로 꼽으라고 하면은 사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맞아요. 저한테는 여러 가지로 자극을 주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근데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나한테 맨날 아 저돌적인 남자 노잼 막 이러기는 하는데 근데 뭐 걔가 이제 저돌적이고 솔직한 스타일을 선호하지 않는 게 자기 스타일인 것처럼 이것도 내 방식인 거고 그리고 얘도 어느 정도 그거는 감안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연자 분도 이렇게 얘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정말 감명을 많이 주고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영감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야 돼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특히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이 사연자분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애 낳는 게 다 예산은 아니야. 그런데 높은 확률로 사연자분 같은 사람한테는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예요.